이 우수가 나오려면 이제 좀 우와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실 한국에 오시면 되게 조미료를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조미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걸리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면접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침에 이제 집합 그 면접날 오라고 하고요. 집합 오전쪽, 오후쪽 좀 나누기는 합니다. 오면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개별 면접 과제라고 해서 12줄 된 A4지 한 장짜리 교육함으로 나오는 양식지에다가 뭐 쓰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부처 업무, 관련된 노력과 경험 쓰라 12줄에. 그다음 두 번째는 당신이 땡땡땡 주무관이라면 어디서 쓰레기장을 설치했는데 어느 주민들은 안 된다 그러고 이건 무조건 필요한데 반대가 심하다. 당신이 담당자라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이제 상황형이라고 합니다. 그거 주고요. 그럼 끝난 다음에 이제 대기하다가 이제 각조 1번 번호 순으로 해가지고 5분 발표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 예시 같은 거 하나 좋은 공무원 사례, 안 좋은 공무원 사례 한 5행에서 한 10행 정도 되는 예시문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주고 다음 사례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 혹은 분집 가치와 본인이 현직이 간다면 해당되는 분집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떠들어 보시오. 그래서 5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국어 같은 게 이제 면접은 2분 계시고요. 한 분은 이제 국가 중앙부처에 오신 분 한 분, 또 한 분은 이제 보통 자기 지원한 직렬에 관련된 기관에 오신 한 분 정도, 과장급 정도 2분이 와 계시고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가자마자 5분 발표하고요. 다음 후속 질문 한 2-3개 정도 하고, 다음에 아침에 쓰셨던 그 개별 면접 과제라고 하는 것 종이 본인은 걷어가 버리기 자기 손을 놓고요. 면접위원들을 보시면서 이제 뭐 조곤조곤 묻기 시작하는 거죠. 1번 뭐 희망하는 부처 왜 희망하냐, 노력한 것 중에 좀 자랑할 것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그동안의 갈등은 뭐가 있었냐, 그런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 뭐 해당되는 부처나 기관에서 하는 정책 같은 거 관심 있게 본 게 있냐, 이런 거 하다가 10분. 또 상황형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봐라.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아니 규정이 없는데 해줘도 괜찮겠냐, 안 해준다 그러면 아니 뭐 어려운 사람이 도와줘야지 않겠냐,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직에 갔을 때 어떤 대응력, 상황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지만 모든 시험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죠. 공서고금을 만나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패턴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패턴들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출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뭐 기본 이상은 다 답변을 하시게 되니까 뭐 미리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약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좀 특이적인 면접이기도 해요. 조금 상황별로 조금 좀 중요하게 좀 여기로 들어가면 좋겠고. 5분 발표는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사례들은 뭐 별별 나오긴 하는데 뭐 목민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순신 부터 시작해서 좀 좋은 공무원 사례, 안 좋은 공무원 사례, 뭐 여러 가지 제도 뭐 예시는 다 많은데 결국은 기승전 공직 가치랑 공직 가치, 뭐 봉사 정신, 공정성, 민주성, 뭐 블라블라 하는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라 되게 좀 요식적인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패턴 학습이 좀 가능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넘내기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얘기를 해야죠. 결국은 내가 그런 자질이 있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또 의사결정할 때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실하며 또 어려운 일은 또 어떻게든 해결하는 적극성이 있으며 해당되는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일반 경험, 아까 개별 면접까지 1번에서 직무형 혹은 경험형이라고 하는 뭐 평소에 노력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 노력이라는 걸 너무 역량적이고 뭐 엑셀을 잘해요, 뭐 컴퓨터 편집을 잘해요,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느 분야에서 내가 지식이 많아요. 그런 것만을 역량이라고 하진 않아요. 보통 영어에서 찾아보시면 역량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찾아보시면 태도나 자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역량이거든요. 분명히 뭐 그런 거를 좀 특별하게 염두를 두시면 좋겠어요. 면접이라는 건 뭐 부족하면 부족한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좀 채우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장점이죠. 장점이라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뭐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의를 못 참고 정의감이 과도해서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 남의 일을 부당한 걸 못 참는다.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라는 건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싸울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세무직에 오시면 아주 훌륭한 캐릭터이기도 하죠.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 안 내시고 도망가시는 분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따지면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것들이 사실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거나 발굴하시는 건데, 아까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이라는 지점은 아까 지원 동기, 희망 업무와 이제 다 같이 이제 물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한 덩어리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홍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패턴학습이 좀 필요해. 딱 보면 되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와 근거, 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좀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는 거라서,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일머리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머리. 딱 보면 일머리가 좀 있겠다. 그러니까 일머리는 공부 잘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형들은 좀 많이 접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옳겠거니, 뭐 이런 느낌들로 일종의 뭐좀 속되게 말하면 처세술,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머리, 현직에서 닥쳤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약간의 가상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면접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도 직무 자체를 좀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에서 좀 연습해보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시험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정도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출부터 장악을 해라. 뭐 나오는지부터 봐야지 내가 맞춰서 준비하지. 그런 거 없이 약간 전인격적인 부분, 제가 뭐 아무것도 사회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늘 기출을 보고 사소한 거지만 의무부여를 잘 하시면 된다. 아까 보셨던 상들 들어와도 공무원에서 훌륭한 자질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가 나오려면 이제 좀 우와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참 저는 이 부분이 좀 오미하다고 보는데요. 국가직은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문제마다 어떻게 정량 평가화 시킵니다. 그게 NCS 문제의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고 질문에 따른 체크리스트라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평가하지. 척하게 생겼는 걸, 성실하게 했는 걸 이렇게 인상 비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NCS 문제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말 잘하고 스터디할 때 뭐 말도 잘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체감과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이 지점에서는. 이건 저는 그나마 비법이 있다면 좀 편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화하듯이 소위 말하자면 이분들이랑 공정하게 조곤조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이야기를 조금 진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뭔가 이렇게 막 포장하시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최민식급 연기력이 가시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최민식급의 연기력과 삼석기급의 발언 그 화술을 갖고 계시다면 뭐 되겠죠. 저도 그런 게 없고요. 따라서 조금 긴장은 되지만 내 얘기를 좀 담백하게 진솔하게 윗분들 내가 곧 모시게 될 과장님 분들 앞에서 약간 상견례 한다는 느낌 인사드리러 왔고 부족하지만 이만큼 준비하고 왔습니다라는 걸 좀 조곤조곤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심리적인 공감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오시면 되게 조미료를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조미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많이 치시는데 걸리나요? 근데 그렇게 걸릴 건 아닌데 뭐 학원에서 저런 거 시키나 보다라는 얘기를 본인은 생각하기 본인은 뭐 본인 얘기라고 하지만 매들 이렇게 면접위원이 9명, 10명 들어보면 비슷한 답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면접을 잘 본다는 건 잘 모르겠고 이건 주관평가의 영역이어서 다만 그냥 자기 생각을 좀 진솔하게 살아있게 얘기하시는 것이 주는 힘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나한테 조금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국가직 그 면접을 앞두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좀 믿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국가직 면접은 되게 형식이 딱 갖춰지고 프로토콜대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모든 질문이 다 준비하시면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다 받게 되시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답변을 못할 건 굳이 없을 건데 또 아주 뭐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형식적인 것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대로 좀 진솔하게 이제 본인 얘기를 조곤조곤 걱정을 끝판왕이 아마 국가직 뭐 일반적인 면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다 대동소이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고요. 따라서 나만 그런 거 일단 아니고 중요한 여기서 가장 크게 갈리는 점은 이제 별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보람을 가지고 20년, 30년 일하면 좀 즐겁게 뭐 여러분들 보람길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국민들을 위해서 대리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좀 삶의 의미나 또 공직에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시험 준비 기간에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나름대로 좀 의미를 조금 부여하시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중심을 잡으시면 뭐 그 외에 겉절이 답변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면접위원들이 그 정도는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곧 모시게 될 상사분한테 그냥 본인 얘기를 진솔하게 좀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면접을 어프로치 주시면 좋겠지, 뭔가를 맞추거나 혹은 말을 잘한다든가 뭔가 조미료를 많이 해서 연기의 영역으로 자꾸 이걸 넘어가시기 시작하시면 본인만 괴롭고요, 힘들고요. 따라서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 모습대로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면접이고 정확한 면접이고 옳고 맞고 좋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1차 강사 PT 이윤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국가직 면접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편에 저희 이제 지방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